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9호 제2면 기사입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국전력.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8민주유공자 등 복지할인 대상자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8종의 행정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를 7월 3일 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 온 별표 사인, 온라인.kefco.co.kr 사이트 또는 한전, 온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최대 8종의 행정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한전 보안저장소 PDS로 전송되며 신청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유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행정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기존에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였던 방식을 개선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할인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전 김용호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구축 별표 사인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꼴택시 이용 장애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하 장애인 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꼴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장애인 꼴택시의 녹음기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꼴택시 영상기록 장치의 녹음기기를 설치하여 운행한 행위는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진정공단이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를 검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꼴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는 아니지만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특별교통수단인 바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전병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7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장애인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애인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및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을 방문하여 장애인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완 실장은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자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3 물결표 사인 27년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전병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재활원 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연구,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건소 등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편의시설과 검진 장비를 갖추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외에도 전국의 22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중 12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16개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품질 관리,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안한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및 산부인과 설치 확대를 지원하였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장애인의 다양한 건강보건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열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은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한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과 28일 이룸센터에서 2023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워크숍은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개별화 맞춤형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개회식에는 개발원 이경혜 원장, 국립특수교육원 이한우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 행사 공동주최기관장들과 장애학생 진로 취업지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0주년 기념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승희 교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고용 및 복지의 전문성 강화와 협업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후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복지 교육 고용을 담당한 각 기관 간의 취업 사례 등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세 기관은 장애학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의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부처가 다른 3개 기관이 10년 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해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작업이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학생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